네, 안녕하세요. 이민시커 지진우 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백신도 맞았고요.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이 할 내용은 2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로컬 클래닝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30분 정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발치 즉시 로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클래닝에서 어떻게 디지털 임상을 도입하고 그 단계별 비용이 어떻고 그 효과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보통 제가 세미나를 다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까 장현경 이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4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고, 무엇을 사야 되고, 또 이게 얼마나 들까. 또 병원 측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구강 스캔을 쓸 때 이걸 잘 만들어주는 기용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면은 할 수 있는 건 지금 디지털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전 아날로그로 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학 스캐너를 통해서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덴처를 만들거나 혹시 이거 안 되나? 이거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안 써도 되죠. 같이 쓰셔야 돼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불가능한 없어요. 단 뭔 차이가 있냐면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지금 했을 때 대단히 높은 효율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생산 단가가 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그 저렴한 비용에 만들 수 있거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면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디지털로 하지만은 PFM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PFM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잘 메탈이 밀링되는 좋은 밀링기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다시 포셀링도 업데이트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원내 기공에서 그걸 만든다고 했을 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비를 사고 PFM이 한 달에 한 10개, 20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위해 장비를 사거나 프로를 사거나 아니면 거기 위해서 또 다른 포셀링 빌드업 인력을 투자한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오히려 외주로 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즉 우리가 디지털을 도입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물론 지금 이거는 그 치과 병원 쪽 얘기긴 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도입했을 때 얼마나 이게 경제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지르코니아 한 50개 정도 하고 매출이 한 5천 정도 치과인데 거기서 내가 지르코니아 밀링기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이제 사고 그다음에 신터링킹을 다 산다고 했을 때 물론 원장님이 그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공사 없이도 다 할 수 있죠. 대단히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병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생각해야 됩니다. 환자가 누가 오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병원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병원의 주치료 따라서 조금씩 도입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과 되게 많이 달라진 거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늘 이런 환자가 왔다고 합시다. 오늘 나의 스케줄은 비어 있어요. 덴처도 없으시고 고경도 무너져 있으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환자 갈 때는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임시 치아가 다 들어간 거죠. 다 식립을 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당일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 이런 걸 위해서는 좀 많은 게 필요하긴 합니다.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하죠. 뭘 사야 되고 이게 얼마나 들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로컬 클리닉에서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주면 다 사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사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못해요. 아주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점점 앞서서 나왔지만은 잠시 후 말하겠지만 점점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 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즉 연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점점 이런 거는 시대가 변하면 조금씩 변할 겁니다. 그리고 다 사면은 한 2.5억 정도 듭니다. 3쉐입 제품 기준으로. 이거는 좀 더 나눠봤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 거는 1단계는 스캐너만 사는 거고 2단계에서는 스캐너랑 그 다음 살 수 있는 만만한 게 3D 프린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구강 스캐너랑 3D 프린터랑 대부분 다 이제 지리코리아 밀링을 한다는 전제하에 밀링기까지 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3단계 가면 당연히 밀린 길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덴탈 CAD 프로그램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가이드 프로그램을 산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력은 1, 2단계에서는 1단계는 스캐너만 샀으니까 스캔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물론 3D 프린터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공 인력까지 있으면 좋지만은 기공 인력 3D 프린터만을 위해서 기공 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은 병원 측에서 대단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내가 가이드 만들거나 아니면 인식치아 만들기 위해서 기공 인력을 고용한다는 건 되게 좀 아까도 말했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3D 프린터만 사고 기공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밑에 보면 노란색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내가 그걸 통해서 가이드를 만들거나 혹은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는데 가이드는 디자인을 외주로 하면 됩니다. 요즘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오셈이나 디오 같은 데도 디자인만 하고 디자인만 거기서 해주고 그리고 직접 출력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 서비스들은 일반적인 가이드 비용보다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해주고 출력은 원내에서 하는 거죠. 뭐 지금은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옆에 보면 임시보처리하고 나왔는데요. 점점 더 이제 디자인만 해주는 기공소라든가 디자인만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뭐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단계에서 스캐너만 산다고 하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 한 스캐너 가격이 약간 4천만 원이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교육 비용이 들겠죠.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임프레션 대신 스캔한다 보시면 됩니다. 임프레션 대신 스캔하는 거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다 도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거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3D 프린터를 산 건데 프린터를 사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프린터를 통해서 임시보처까지 만든다 생각하면은 프린팅 한 다음에 후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프린터는 후 작업에서 정밀도가 3D 프린팅 한 거는 후 작업을 통해서 정밀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원장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가이드도 내가 만들 수 있고 프린팅한 출력물을 내가 팔리싱하고 후경화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되죠. 병원이 망하는 길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원장님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물론 하실 수 있는데 하면은 병원이 되게 좀 더 생각을 해봐죠. 내가 원장님께서 진료가 아닌 진료 외적이 간다는 거는 병원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진료 쪽으로 투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역시 가이드만 외주로 디자인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임시보처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프린터를 되게 원활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산만큼 흔히 말하는 이제 비용을 뽑아야 되는 거죠. 프린터 한 대 보통 쓸만한 게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사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하고 어느 정도 효율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뭐 이건 예시이긴 한데 월 매출 한 1억 정도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로 가이드도 만들고 임시보처도 만들고 단 여기서는 이제 직접 원장님이나 직원이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외주로 준다는 전제하에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직접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단계로 가는 거죠. 3단계로 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원내 기공소를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스캐너 써야 되고 프린트 써야 되고 밀링기 써야 되고 CAD 프로그램 쓰고 가이드를 직접 만든다면 가이드 프로그램 써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기공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공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기공 인력을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스캐너는 한 3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을 최대한 풀로 돌리기 위해서는 스캐너 3개 정도 있어야 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스캐너 한 대 놓고 기공사 한 명 놓고 한다는 거는 기공 인력을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지 못한 거죠.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은 구강 스캔에서 이제 모델 프리 기공을 하게 된다면은 기공의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뭐 기공사 혼자 100개 하고 200개 하고 아니라 혼자서 만약에 완전 모델 프리로 한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600개, 700개, 80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려면은 뭐 스캐너 한 3대 있어야 되는 거고 프린터도 몇 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2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효율성을 맞추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고용한 인원에 대한 월급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초기 투자하는 비용도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원장이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월 매출 한 2억은 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한다고 해도 내가 보철의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저도 처음에 시작한 건 완전 저의 만족을 위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렇게 좀 맞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단계별로 나누면 비용은 항상 올라갑니다. 내가 2단계, 3단계로 갈 때마다 새로 들어오는 장비, 새로 고용하는 인력, 새로 사야 되는 재료들 때문에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내려가는 거는 생산성의 향상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만큼의 생산성의 향상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캔하는 건 서툴고 그리고 내가 기공을 통해서 보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서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생산성 향상이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장님들 병원은 이렇게 가겠죠. 익숙해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그냥 이제 모셔놓거나 이렇게만 됩니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거죠. 계속 생산성 얘기를 드리는데 왜 생산성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은 우리가 물론 디지털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걸 하게 해주고 더 나은 어떤 치료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일반적인 로컬 치과, 대부분의 평범한 로컬 치과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도읍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느냐, 더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디지털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지 않더라도 비용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 나의 마진은 커집니다. 같은 얘기죠. 이러나 저러나 같은 얘기입니다. 비용 줄이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뭐 병원을 경영해 보신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 구강 스캔으로 인상을 체득하면은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이전에 러버 임프레션 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빠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명이서 해야 될 일이 1명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고용 스트레스부터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강 스캐너가 나왔을 때는 이게 워낙 테크닉 센시티브였는데 지금은 테크닉 센시티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스캔이 많이 업데이트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테크닉 센시티브에서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막 졸업한 의사 선생님께 구강 스캔과 러버 임프레션을 교육시키면은 구강 스캔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한 4, 5치 이하일 때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그렇진 않아요. 4, 5치 이하일 때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주면 40싱글 임플란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죠. 뭐 처음에는 저희가 아는 프로토콜입니다. 오늘은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교합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합지 인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악을 스캔하고 하악을 추가 스캔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략 시간이 써있죠.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싱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한 4분의 1학 정도만 한 4개, 4-5개 치아 정도만 스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에 사학을 좀 더 추가 스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스캔 바디는 이제 그 약간 샤이니한 스캔 바디 쓰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도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스캔해야겠죠. 필요하면 대합실 좀 더 스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합 스캔하고 걸린 시간입니다. 총 한 1분 40초가 걸렸는데요. 물론 이러저러 하다 보면은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환자 안 치고 해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러버가 굳는 데만 5분이 걸립니다. 그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러버 들어가라고 엄청 싫어합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위생사일수록 더욱더 그럽니다. 경험이 많은 위생사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예전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좀 덜한데 경험이 적은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 버리면 아예 넘어올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진료실도 깨끗해지고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당연히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훨씬 더 인력이 적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모델을 만들고 그걸 마운팅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해서 만드는 거랑 지금 완전 모델 프리해서 만드는 거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혼자서 3명, 4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말할 기회가 있지 않지만 완성 모델 프리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걸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구강 스캔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방법,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우리가 보통 전학할 때 하는 방법이죠. 아니면 모델 출력해서 내가 맞춰보거나 아니면 스캔바드 지그, 리버스 지그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캔해서 디자인하고 바로 지르코니아를 출력하는 겁니다. 모델 출력하지 않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는 저 방법으로 합니다. 전학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생산성이 아까 말한 대로 혼자서 3배, 4배, 5배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공사 선생님 혼자서 몇백 개, 심지어 뭐 1000개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기용서 효율도 좋아지고 내가 고용해야 될 인원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진의 폭은 커집니다. 즉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을 도입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죠. 아까 장 이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병원 측의 답변을 들려주면 이겁니다. 기공소에 맞춰야 돼요. 내가 이만큼 더 혹시나 이만큼 더 한다 그래도 기공소 쪽에서 만약에 왜냐하면은 디지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합 설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내가 이만큼 더 한다 그래도 기공소 쪽에서 이만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맞춰야 됩니다. 키는 기공소가 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공소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딱 주문해야 됩니다. 기공소가 만약에 업데이트 된다면은 그 이상을 주문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뭐 모두 다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더 알고 있더라도 기공소 측에서는 이만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공소 측에서 여기 오신 뭐 유명하신 소장님들은 훨씬 더 많은 치과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 같은 대단한 케이스를 하고 싶어 해도 치과 쪽에서 같이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좋아. 그러면은 이걸 누가 알려주고 혹은 아니면은 이 둘 사이에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지만은 치과와 기공소가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전화랑 카톡밖에 없죠. 카톡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서로에게 되게 미안한 일입니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잠깐 저희가 하는 일을 얘기하자면 저희 팀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나 디지털이나 약간 더 디지털 전환을 힘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치과와 기공소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누군 잘하고, 누군 어떤 걸 할 수 있고, 누군 어떤 걸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못하는 기공사나 치과들은 그거를 좀 더 할 수 있게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둘 사이에 좀 정보 전달이 원활히 되길 좀 바랍니다. 지금은 전화랑 카톡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기공소 측에서는 이해하면은 아닌데요. 기공소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오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철 하나에 저희가 만들어 온 정보가 한 70가지인데요. 70가지 정보가 오면 제일 좋죠. 근데 병원 측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병원 측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보낼 때 그냥 스캔하거나 인풋가 보내면 기공소가 알아서 만들어 와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원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귀찮죠.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치과 쪽 화면인데요. 치과 쪽에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배우냐? 제가 하는 거에서는 AI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면은 처음 만약에 내가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나 디지털 임상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비용적인 측면은 저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와, 내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내가 세미나에서 보니까 어떤 원장님이 처음부터 전화 스캔을 구강 스캔으로 하는데 와, 되게 잘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제가 확실히 말하겠지만 전학을 구강 스캔해서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치과는 많지가 않아요. 기공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미나에서 오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음에도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원내 기공소입니다. 아까 말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죠. 원내 기공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원내 기공소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이제 저런 앱이나 플랫폼이 대단히 효과를 거둔다면 저의 목적은 원외 기공소가 원내 기공소처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거둔다면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처음에 도입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기공소에서 그만큼 소화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에서 제일 도입하기 쉬운 거는 한 교합이 안정적인 한 두세 개 정도 치아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가이드 정도 도입하면 되죠. 이 정도는 최근에 CAD 프로그램 좋아지고 그리고 스캐너 좋아져가지고 어느 기공소나 소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스캔은 별다른 교육 없이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교육이면 가능합니다. 도입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합이 불완전한 4개에서 6개 치아 정도. 전치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9치에서 예를 들어 3번부터 10번과 40번대가 다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합이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 스캔의 어떤 후반기 과정은 다 고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교합을 어떻게 설정할까 얘기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의뢰하려는 기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약간의 이해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교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2개, 3개, 4개 스캔을 동시에 보내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핸들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용소 쪽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어느 정도 저렇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합 불완전 유치 이상이라는 건 이제 더 나아가면 전화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구강 스캔에서 고경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바이트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게인트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왁스림을 내가 프린팅해서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나도 있어야 되고 기용소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3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요. 다 사면 좋지만은 다 사는 거는 아주 일부 치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사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사더라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은 그렇고요. 기용소에 맞춰야 됩니다. 병원들은.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쉐어 유나이티도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약간 장 회사님 얘기한 거긴 한데요. 지금까지 어떤 디지털 임상의 발전은 디바이스의 발전입니다. 즉 구강 스캐너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터 이런 거의 발전이죠. 이제는 디바이스 발전이 거의 끝에 이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스캐너가 더 발전해야 돼 말하는데 스캐너의 태생적인 한계, 예를 들어 스윙 같은 거기 때문에 발전의 시점은 거의 멈춰 있어요. 이제 스캐너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의 시점을 접어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그럼 디바이스 발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앱이나 플랫폼이나 지금 아까 말한 3쉐어 유나이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지만은 2010년대 초반에 핸드폰이 깔리고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모두가 핸드폰으로 세상을 모든 걸 지배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 유튜브를. 그거는 10년 전에도 일어났죠.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깔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치과 쪽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치과 기업들이 이 모든 거를 이런 디바이스, 이렇게 깔린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진료하는 것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런 디바이스는 그대로겠지만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것, 우리가 기용소와 같이 연락하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을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많이 변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즉시 로딩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